재밌네요. 다음 생에는 연필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흑연에 대한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기 전문가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소재 흑연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신호를 좀 포착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알아보죠. 세 가지의 플로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공급 부족. 그러니까 이미 예견이 되어 있는 흑연의 공급 부족 내용을 좀 쳐다보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주에 대한 앞으로 흐름, 그리고 핵심 광물 투자 전략으로 큰 그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연과 관련해서 얼만큼 부족한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은 어제부터 지금 이제 흑연 관련주들이 상당히 날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제 리튬에 대비해서는 관심을 받고 있지를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흑연이 머지않아서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크게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슈로 봤을 때 이게 단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꾸준하게 시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이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잠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배터리 이 핵심 광물의 이 의존도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보시게 되면 뭐 흑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중국이 거의 이제 이 중국 쪽에 의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코발트, 뭐 그다음에 뭐 리튬, 뭐 망간, 니켈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거의 이제 중국 쪽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이 주목받는 쪽은 역시나 흑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이제 뭐 리튬, 코발트, 니켈 쪽이 지금 배터리 소재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비중적인 부분이 흑연은 살짝 낮았었고, 뭐 리튬이나 뭐 그다음에 뭐 코발트, 니켈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굉장히 좀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연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낮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흑연이 지금 이 전기차 쪽에 아무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흑연 같은 경우에는 고온을 견디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 철강을 만드는 용광로의 내화재,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 뜨거운 부분을 좀 버텨내는 소재 이런 것들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리튬 이온을 저장하고 방출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극재, 여기에 이제 흑연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또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흑연이 음극재의 가장 최적의 소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이제 리서치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올해 처음으로 흑연 사용처 중에 전기차 배터리가 절반을 넘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흑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나 거의 이제 이 비중 자체가 중국에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물 자원 조사 업체 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세계 흑연의 61%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흑연을 포함한 음극재용 최종 가공재는 98%가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상 음극재의 필수 소재는 거의 중국 쪽에서 나오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흑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흑연은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거고,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쓰임이 계속해서 쓰여지다 보면 결국에는 흑연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소재보다도 흑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비중이 워낙에 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국가들이 발등이 떨어지고 공급망을 다시 또 다변화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각 기업들이 역시나 또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흑연을 쓰면은 결국에는 또 IRA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핵심 원자재 60% 이상은 단일 국가에 이제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CRMA가 또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혹은 뭐 벤츠라든지 각 지금 기업들이 중국의 지역에서 흑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새롭게 조금 좀 꾸려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나마 지금 중국 제외하고 광물이 잘 나오는 쪽이 호주거든요. 그래서 뭐 호주에서 뭐 테슬라나 뭐 도요타, 그다음에 뭐 포드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급처를 좀 늘리려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 전 세계 음극재 생산량 상위 기업 10곳 중에 9개 기업이 중국 쪽이었는데 딱 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이 음극재 쪽에서는 점유율을 끌어올리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에 거의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극재 쪽은 이제 뭐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 뭐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뱀, LNF, LG화학 등이 있지만 음극재 쪽은 거의 대부분 중국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어찌됐든 IRA, CRMA 보조금,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중국에 너무 쏠려 있는 흑연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공급망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달 초에 호주의 이 기업과 인조 흑연 이제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발에 성공을 하면 10년간 5만 톤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작년에는 시라라고 호주 흑연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과 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탄자니아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흑연을 또 공급 계약을 받는다라든지 뭐 계속적으로 각 국내 기업들도 지금 이 흑연을 해외에서 끌어올려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흑연에 대한 어떤 중요도 그 다음에 뭐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 대신에 실리콘을 쓰는 거거든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거리가 증가하고 충전 시간이 좀 짧아지다 보니까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흑연보다는 뭐 가격 대비 효율이 뭐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현재 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개발 중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용화 시기가 2030년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흑연이 계속해서 부족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개발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전고체 배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이러한 이 플로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흑연 쪽이 지금 단순히 흑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음극재 전반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도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흑연이라는 이슈를 단순히 단발적인 이슈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흑연을 실리콘 음극재로까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 통상 이제 양극재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또 음극재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종목들의 흐름이라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다 뭐 일제히 상한가를 가버렸었고 뭐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다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을 역시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음극재는 양극재보다도 주목도가 많이 덜했었죠. 아무래도 뭐 말씀드렸듯이 가격도 싸고 제조 비중도 낮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목도가 많이 떨어졌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극재에 들어갈 수 있는 흑연이 머지않아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흑연을 뭐 중국이 대부분의 수준도 아니고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비중을 또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흑연을 이용해서 뭐 그래핀 사업을 영위하는 혹은 관련된 기업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상보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0% 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보가 완전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종가까지 여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쭉쭉쭉 상승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상보가 다음 주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외에 뭐 XINC라든지 뭐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그러니까 이 관련이 있다 뭐 그래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엮였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이외에도 뭐 대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상보 정도만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연이 부족해지게 되면 차세대 주제인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뭐 혹은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러한 기업들이 좀 있죠.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뭐 그다음에 뭐 중소 쪽에서는 뭐 NK전자나 혹은 뭐 동진샘킨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뭐 아무래도 1차적으로 이 그래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보 쪽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뭐 상보 다음으로는 지금 보니까 뭐 대창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좀 좋아 보이는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이제 이 오늘 흑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이슈플로에 대해서도 다뤄지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적인 환경 뭐 이야기 되는 것들이 역시나 2차 전지 쪽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제 또 이슈플로의 이야기를 또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산업 쪽이 반도체나 혹은 2차 전지 쪽인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 쪽은 굉장히 조금 작은 나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대만 적은 이제 이 범위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뭐 유럽, 뭐 그다음에 뭐 중국, 미국 뭐 할 것 없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이 경쟁 중이다 보니까 경쟁에 따라서 또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야가 결국에는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흑연이라는 또 새롭게 소재 쪽이 집중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흑연 그리고 음극재 쪽에 새롭게 또 순환이 돌 수 있는 저는 분위기가 지금으로서 이제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흑연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중국이 또 이 무기화로 해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흑연 쪽은 지금 단순히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이슈가 아니라 길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도 상보가 만약에 오늘 쭉쭉쭉 밀어준다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창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또 다음 주에 한번 매수할 만한 범위에 넣어 놓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매수 가능 범위에 넣어 놓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흑연이라는 부분 아무래도 이 음극재의 주요한 소재인데 여태까지 음극재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새롭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또 꾸준히 봐야 될 만한 섹터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6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에서도 종목들 관련 종목 한 7종목 정도 나왔는데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흑연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쪽에서 새롭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태까지는 그렇게 양극재 대비해서는 주목도가 조금은 떨어졌었지만 이제 봤을 때 이 흑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2차 전지에서는 어찌됐든 음극재 쪽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소재고 지금 앞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분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은 떨어지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흑연 관련주들은 분명히 단발적인 이제 이슈가 아니라 꾸준하게 시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흐름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당장에 이제 이 상보 같은 대장주를 잡는다라고 하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상한가에 지금 20% 넘게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 잡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보 외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그래핀 사업을 진행하는 종목들은 무슨 종목이 있고 뭐 흑연 사업 뭐 그다음에 음극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종목들은 또 무슨 종목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놔서 이러한 종목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흑연 쪽이 조금 더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시장에 아무래도 주도주는 좀 쉬어가는데 이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들을 굉장히 좀 잘 잡아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흑연 관련, 그 다음에 뭐 그래핀 관련, 뭐 음극재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놓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돈다라고 하면 상보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거래 정지가 걸려버리거나 단기 과열이 걸린다라고 하면 또 당연히 다른 종목 쪽으로 수급이 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할 필요성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음극재, 소재와 관련된 투자 힌트를 김영일 전문가가 잡아주셨고요. 개별주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래핀, 흑연,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까지 관련 주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주 한번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